이 신발은 가장 아래급 치고는 메이저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루니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361도에서 나온 신발 중에 가장 아래급입니다. 입문자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러닝화 중에서 가장 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의 입문자용으로 페가수스를 추천한다면 그나마 가장 아래급이 바로 윈플로우입니다. 361도에서 나온 윈플로우 같은 신발입니다. 바로 플레임 팀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361도에서 보내줬지만 전혀 다른 지원 같은 거 없었고 신발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내용 모두 제 100% 견해입니다. 이 영상은 리뷰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번, 두 번밖에 못 신어봤는데 이제 361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조금 빨리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리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냥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1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플레임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퓨리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레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보급용, 가장 아래급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개한 신발 중에서 유일하게 플레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신발입니다. 플레이트가 전혀 없는 데일리 하이입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됩니다. 딱히 크게 작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발볼도 뭐 엄청 좁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신발, 나이키 신발 정 사이즈랑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퍼는 메쉬 소재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데일리한 느낌입니다. 통기성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열이 차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여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덥기는 한데 그냥 딱 적당하고 무난했습니다. 혀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안에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혀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패딩 적당히 들어가 있고 데일리한 만큼 힐컵의 견고함은 확실히 좋습니다. 발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어퍼 같은 경우 엄청 고급스럽지 않고 그냥 딱 데일리한, 딱 러닝화의 기본만 갖춘 신발입니다. 물집 잡히거나 이런 거 없었고 마일리지가 적기 때문에 크게 테스트해볼 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밑솔입니다. 밑솔 같은 경우는 이중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플레임 밑솔이 들어갔는데 이 플레임 밑솔은 서코니의 파워런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푹신하다기보다는 많이 땡땡한 편입니다. 탱탱한데 뒤에는 안쪽은 아니고 바깥쪽으로 퀵 라이트라는 미드솔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드솔 같은 경우 이제 플레임 시리즈가 있고 익스트림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익스트림 시리즈에 좀 더 가까운데 익스트림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아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요것도 좀 탱탱합니다. 이렇게 이중 밀도를 사용하면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딱히 앞쪽이나 뒤쪽의 밑솔 느낌이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플레임을 쓰고 이 GQ 라이트 밑솔은 겉에 쪽에 안쪽까지는 아니고 겉에 쪽에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스택 하이트는 제가 추정할 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택 하이트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도 힐 드롭이 이 신발이 한 8에서 10 정도 되지 않냐? 앞쪽에 쿠션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윈플로우 같은 거 신으면 신발 자체가 스택도 낮고 또 힐 드롭이 한 10이다 보니까 앞쪽에 쿠션이 정말 없게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미솔 자체가 탱탱한 소재이다 보니까 그런지 앞쪽에 스택 하이트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신발은 그렇게 롤링이 된다는 느낌은 강하지 않습니다. 요즘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들은 앞에 락커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신발은 보다시피 거의 락커가 없습니다. 토우 스프링이 전혀 없고 뒤에도 힐이 이렇게 많이 꺾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링 된다는 느낌은 확실히 부족했고
앞쪽도 좀 유연한 편이어서 자기의 힘으로 달립니다. 6분 페이스에서 사실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튕겨주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대로 달리면 이 밑솔의 탄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링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만 페이스를 조금 올렸을 때는 확실히 반발감은 있었습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리액트 이런 밑솔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밑솔의 소재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솔직히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러닝화는 확실히 이 내구성 마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이 신발의 무게가 250 사이즈 기준 218g입니다. 역시 무게가 가볍게 잘 나옵니다. 총평이라고 하긴 그렇고 간단하게 마무리하자면 이 신발은 361도에서 나온 신발 중 가장 아래급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급 치고는 메이저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무게, 윈플로 이런 것보다 심지어 페가수스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 신발에 들어간 밑솔 페가수스보다 더 좋습니다. 다만 신발의 구조는 락커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나이키 신발처럼 그냥 적당한 토 스프링에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서 락커 느낌은 없는 그런 트레이너였습니다. 이 신발은 지금 한국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 아래이라면 8만원 정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5만원대면 더할 나위 없는 신발이고요. 그래서 요즘 스택 하이트 있는 신발들, 락커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신발보다 그냥 조금 더 옛날스러운 무난한 신발들,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일반 데일리 트레이너의 느낌의 좀 밑솔만 탱탱한 거를 좋아하신다면 이 신발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락커 이런 신발에 익숙하거나 좀 더 푹신한 쿠션을 선호하신다면 이런 제품보다는 좀 더 상위급 제품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최하위급 치고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중국 애들이 잘 만들긴 잘 만들어.